자, 미리네 라이브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한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대회들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도 기승을 부리지만 유럽의 그 경기장을 가득 메웠던 함성들. 아, 정말 이탈리아의 우승으로 끝이 났던 그 유로 대회가 있었고, 또 남미 월드컵으로 불리는 코파 아메리카가 펼쳐졌었죠. 메시에게 대륙 대회 그 우승을 안겨줬었던 진한 영광, 그런 것들이 참 기억에 생생한데, 특히 저는 그때 당시에 이 티빙을 유로 서비스 가입했던 것 같아요. 신서혁이 볼 때나 가입했었던 그 서비스를 정말 가입을 해가지고 모든 경기 대부분 챙겨봤었는데, 유로는 특히 에릭센의 뭐 부상을 오히려 단결심으로 끌어올렸던 덴마크나 루카쿠, 호날두, 케인 등 대단한 공격수들이 펼치는 그런 득점왕 경쟁, 또 현대 축구에서 얼마나 이 비대칭 풀백들의 공격력이 중요한가를 알려줬었던 이탈리아의 뭐 스피나촐라 같은 이런 선수들, 참 돌이켜보면 대륙 대회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생생한 스토리와 감동이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벌써 2달 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죠. 그런데 여기서 어쩌면 이 4년이라는 기다림이 조금 단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던 엄청난 발언이 지금 나와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국제 축구연맹 피파죠. 이 글로벌 축구 발전 책임자, 이름이 멋지네요. 아르센 벵거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스날 전 감독으로 유명한 이 감독님이 월드컵, 유로 이런 대륙 대회 개최 시기 변경을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지역별 예선 시기나 방법도 달라지겠죠. 좀 더 자세히 이거를 말씀드리면 프랑스 매체 겟 프렌치 풋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벵거 전 감독의 계획을 알립니다. 벵거는 현재 아마 2018년까지 아스날을 맡았다가 이제는 피파에서 글로벌 축구 발전 책임자로 부임해가지고 뭐 전 세계 축구가 가지고 있는 현안 같은 것들을 검토하고 계획하는 역할을 하는데, 글쎄 이분이 국가대표 축구 개편안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4년 주기로 펼쳐졌던 월드컵이 이제 2년 주기로 바꾸게 되고, 또 월드컵이 만약에 없는 해에는 유로나 코파 같은 대륙 대회를 뭐 개최를 하면서 거의 매년 국제 대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대륙 대회를 할 때 지역 예선이 필수인데, 이것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장기간 국가대표를 소집을 해가지고 한 번에 몰아서 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딱 듣기에도 대단히 파격적이죠. 손발할 게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이거 진짜 보통 이슈가 아니면은 틀림없어 보인다는 거죠. 제가 이게 이제 자세한 문답이 있어가지고 벵거의 답변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상세히 읊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당연히 기자들이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개편하는 배경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벵거가 국제대회를 더 자주 열고 축구 규칙을 개정을 해서 축구의 퀄리티를 계속 발전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말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모든 지역 예선을 한두 번의 국가대표 기간에 몰아서 치르는 것이고, 10월과 3월에 모든 A매치를 몰아서 치르면 잦은 대표팀 소집으로 인한 문제가 줄어들고 클럽이 편해진다. 목표는 예선 경기 수를 줄이고 몰아서 치르는 것이다. 그리고 시즌이 끝난 후에는 월드컵 또는 각 대륙컵이 열리는데, 이 기간 외에는 선수들이 항상 클럽에 머무르게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지금 돈 더 땡기려고 선수들 혹사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날카롭게 물어보는데, 벵거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경기 수는 늘어나지 않고 선수들은 덜 자주 대표팀에 소집될 것이다. 적게. 각 대회와 경기 수준을 높이려는 거지 경제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선수들의 경기 수는 유지될 것이고, 국제대회 후에는 최소 25일 이상의 의무 휴식 기간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어서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요. 팬들은 10월 내내 클럽 축구를 포기해야 될 텐데 이거 지루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벵거는 이렇게 답합니다. 각 지역 예선전이 집중적으로 열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긴장감이 생길 것이고, 흥미로운 계획이고 반년 동안 이 계획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이런 계획이 없으면 국가대표 축구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나요? 좀 진중한 질문인데 벵거가 답합니다. 메이저급 대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경기들인데 우린 더 이상 새로운 대회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의미 있는 대회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4년 주기를 바꾸는 것에 대한 이 반감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나도 평생 그 주기에 따라 살아왔고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것이 걸려있고 더 뜨거운 경기들을 더 자주 보고 싶어 한다는 건 인정해야 합니다. 유로가 끝난 지 겨우 2달밖에 안 됐는데 이미 오래된 일처럼 느껴집니다. 난 축구계가 1년 반 동안 열리는 지역 예선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 경기들을 4에서 5주 사이에 집약해서 치를 수 있고요. 이미 2026 월드컵까지는 정해져 있으니까 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사실상 2028년부터 제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런 시대적 흐름이 더 가속화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정말 담담하게 답을 하는 벤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아마 축구 팬들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대회의 희소성 때문에 더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올림픽 단거리 선수가 4년에 한 번 20초 만에 결정되는 승부를 위해 인생을 바치는 로망 같은 거 말이죠.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죠. 벤거 이렇게 답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선수는 4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모든 대회에 인생을 바칩니다. 그들은 항상 최고를 상대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선수들이 싫어하는 건 아무런 의미 없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경기들을 치르는 것일 거예요. 대회의 희소성이 가치를 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면 월드컵을 오히려 10년에 한 번 치러할 수도 있겠죠. 대회의 가치와 명예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엔 경기의 퀄리티입니다. 우리는 싸구려 경기를 만들어내지 말고 최고의 대회들만 만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주기가 아니라 결국 퀄리티라는 거죠. 와, 벤거 말 잘하죠? 또 이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정말 지지 않고 재밌는 질문이 이어서 가는데요. 아니, 그런 논리라면 벤거 감독님, 벤거 기술자님, 슈퍼리그가 제일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벤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슈퍼리그는 성적이 아니라 구단의 명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이죠. 기초부터 부실하면 건물을 제대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강등제를 없애는 건 리그의 정수를 없애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질문 마지막으로 합니다. 반대하는 의견 없던가요? 선수들은 뭐라고 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벤거는 대체로 선수들은 지지하고 있고요. 호나우두, 카카, 마체라노, 리네커는 다 좋아합니다. 이런 개편안은 처음에는 반발이 일어나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설명하고 나면 끝날 때쯤엔 생각해보면 나쁜 계획은 아니네 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문답 내용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가 잘 옮겨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꽤나 재밌는 얘기들이 오고 갔죠. 질문의 요지가 저희가 고민할 만한 부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취지라던가 선수대의 어떤 그런 혹사 여부, 또 클럽의 입장, 국가대표 축구의 미래, 대륙대의 4년 텀이 가지는 의미까지 모두 다뤘고요. 벤거는 비교적 본인의 입장을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저는 당장 이거를 찬반을 얘기하기에는 주제의 농도가 좀 짙다고 생각이 되고요. 축구팬의 입장에서 물론 수준 높은 대회를 짧은 텀으로 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혜택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늘 거기에 수반되는 선수들의 혹사 여부를 봐야겠고, 물론 벤거는 특정 기간 몰아서 지역 대회를 하면 된다고 했지만 나라마다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 가능성을 체크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4년이 가지는 이 상징성은 당장에는 답을 못 내리겠어요. 축구팬마다 축구가 가지는 가치라는 거는 산정하기 나름이니까 이거 지켜볼 문제가 될 것 같고, 뭐가 됐든 몇 개월 전 축구판을 뜨겁게 달궜던 슈퍼리그도 그렇고 지금의 각 클럽들이 겪는 재정난 같은 것들, 지금 축구계는 분명히 변화를 필요로 하는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전제는 우리 모두가 이 사랑하는 축구를 보다 경쟁력 있게 또 재밌게 오랫동안 지켜보고 싶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이슈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